네, 앞서서 이제 최대 우도 추정 M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MLE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MLE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쿨백 라이블러 발산,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줄여서 KL 다이버전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딥러닝을 이제 한번 이제 배워봤다라고 한다면 들어봤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R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 D라는 게 다이버전스 대신에 디스턴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턴스의 개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턴스라고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표현이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쿨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디스턴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좌우가 대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랑 x의 디스턴스랑 x랑 y의 디스턴스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x랑 y의 다이버전스랑 y랑 x의 다이버전스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스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쿨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하길 바라겠고요.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에 어떤 일종의 거리 같은 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턴스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률 분포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계학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이해를 하면은 MLE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KL 다이버전스의 수학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KL 다이버전스 P와 Q 사이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P, Q는 두 개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분포 P와 Q가 있을 때 P에서 Q로의 KL 다이버전스는 이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 y는 모든 가능한 y의 값에 대해서 합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py가 있고 로그에 대해서 py를 qy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y가 이산 분포가 아니라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분포다라고 하면은 이 합이 이제 적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 py는 기준이 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p가 되겠고요. 기준점이 되는 확률 분포가 되겠고, 그리고 로그의 qy분의 py는 두 분포의 비율, 이 비율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얘네 둘을 나누고 그리고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py를 곱한 이후에 가능한 모든 y에 대해서 합을 매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변형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로그를 나눈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py 로그 py랑 마이너스 py 로그 qy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로그는 이제 나눗셈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뺄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은 P의 엔트로피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쳤으면 이렇게 엔트로피의 기호인 H를 이용을 해서 P의 엔트로피의 마이너스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가 이제 py 곱하기 로그 py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엔트로피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엔트로피의 마이너스라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나중에 정보 이론할 때 다시 보겠지만 그 분포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분포의 불확실성 일종의 뭐 분산이랑 비슷한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보 이론할 때 또 보게 되겠지만 릴레이티브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제 부르는 값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분포 사이에 교차해서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릴레이티브 엔트로피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분포 P를 분포 Q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KL 발산, KL 다이버전스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고요. 그리고 P와 Q가 동일할 때에만 0이 됩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일할 때만 0이 돼서 만약에 KL 다이버전스가 0의 값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P 분포랑 Q 분포가 완벽하게 동일한 분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마치 이제 두 분포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거리랑은 다르게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얘랑 우리가 뭐랑 다르냐면은 이제 KL Q랑 P 사이에 다이버전스랑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 즉 Q랑 P 사이의 분포를 보는 거랑 그 KL 다이버전스를 보는 거랑 P랑 Q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 개의 확률 분포를 이제 두 개의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한 언어 P로 된 메시지를 다른 언어 Q로 번역할 때 필요한 어떤 추가 정보의 양을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언어가 비슷할수록 Q랑 P가 비슷할수록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적어지니까 KL 다이버전스도 작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기계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복잡한 확률 분포를 더 간단한 분포로 근사시킬 때 KL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랑 MLE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MLE가 어떻게 경험적 분포, 임피리컬 분포랑 모델 분포 사이를 최소화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모델을 QY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PY바 세타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인 py 바 세타를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q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분포는 우리가 py라고 보는데 이때 얘는 y가 경험적으로 얻어진 앞서 봤었던 그 델타의 합산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p랑 여기서의 p는 이제 다른 거고요. 뭐 약간 같은 기호처럼 써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p는 probability의 약자의 p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왼쪽이 이제 probability 약자의 p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그냥 알파벳 기호로서 p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이제 a, b라고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의 이름을 그냥 qp라고 쓴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p는 probability의 p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아래와 같이 이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선 정의에 따라서 이 두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이제 두 번째 아래쪽 수식을 표현한 게 되겠죠. 그 PY 자리에다가 그대로 PD만 넣은 것이고요. QY 자리에다가 이렇게 QY 자리에다가 이렇게 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PY바 세타를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서 다시 써보면은 이 앞부분은 PD의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첫 번째 항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세타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얘는 상수 처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이미 관측된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세타에 의존적이지 않다. 즉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이 엔트로피 첫 번째 항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때는 상수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KL을 최소화한다.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이 두 번째 항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 두 번째 항에 이 로그 py는 다시 써보게 되면 로그 qy는 다시 써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 경험적 분포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경험적 분포의 정의를 대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분포의 정의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분포에 이제 n분의 1의 확률을 넣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p, d, y 같은 경우 우리가 경험적 분포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n분의 1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델타 y 마이너스 yn이었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이 자리에 넣어서 수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이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시그마를 취한 것이고요. n은 1부터 라지 n까지 그리고 이제 시그마 y에 대해서 델타 y 마이너스 yn에다가 로그 p 로그 이제 p y바 세타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함수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y에 대한 합은 간단히 얘는 그냥 yn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의 식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본 로그 라이클리후드, 정확히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우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MLE를 계산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KL 다이버전스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KL 다이버전스를 최대화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MLE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경험적 분포를 잘 근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이제 MLE가 단순하게 점 추정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MLE 자체는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정보 이론과 깊은 관련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E가 사실은 점점 그 빅데이터, 그 MLE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샘플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경험적 분포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었던 경험적 분포는 샘플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제 데이터 분포에 더 가까워지니까요. 그래서 MLE로 찾은 분포도 MLE로 찾은 모델도 실제 분포에 더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이제 MLE의 한계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경험적 분포가 실제 분포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표본의 샘플의 개수가 작은 경우, 그럴 때에는 이제 MLE는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이즈에 최적화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MLE가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 응용에서는 이제 MLE를 정교화하거나 혹은 베이지한 방법을 사용해서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KL 다이버전스랑 MLE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적 분포가 실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은 그게 사실이지만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MLE를 최대화하는 게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결과를 이제 조건부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죠. 이제 y랑 x랑 y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x랑 y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 우리가 슈퍼바이즈 세팅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그 경험적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은 x와 y 좌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경험적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험적 분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뭐 등고선 형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겠죠. 예를 들어서 x1, y1이 여기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x차원이고요. y차원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x1, y1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의 확률이 이제 n분의 1이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점 여기가 이제 x2, y2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점도 마찬가지로 n분의 1이 할당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점에 대해서 각각의 n분의 1이 할당되는 그러한 등고선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게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제 경험적 확률 분포를 시각화시킨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데이터셋에 있는 각각의 순서쌍마다 이제 n분의 1의 확률을 할당을 해서 경험적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델 QY 바 X, 모델 QY 바 X가 있을 때, 모델 QY 바 X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모델링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세타가 사실은 안에 주어져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Q 세타 Y 바 X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포랑 이렇게 얻어진 경험적 분포랑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게 K의 다이버전스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x에 대한 기대값을 취해서 KL 다이버전스를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x에 대해서 평균 기대값을 내게 되겠고 무엇에 대한 평균이냐면은 이렇게 두 분포 사이에 y 바 x 확률을 구해서 두 분포 사이에 k의 다이버전스를 구했을 때 그때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을 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각 x에 대해서 조건부 분포 사이에 k의 다이버전스를 측정을 하고 이를 x의 분포에 대해서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각 입력에 대해서 출력 분포 차이를 계산을 하고요. 이를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 보면은 KL 다이버전스의 공식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P 자리에다가 PD를 넣고요. Q 자리에다가 Q를 넣은 그런 공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전개하면은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를 보면은요. 이제 시그마 Y 그리고 안에 있는 로그를 풀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풀게 되면은 이제 PD 곱하기 PD PD 곱하기 로그 PD가 되겠죠. 그래서 y 바 x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PD 곱하기 로그 PD 마이너스 PD 곱하기 로그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얘는 모델 파라미터 세타랑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 세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요. 그 최소화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상수 처리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이제 시그마 y에 대해서 이제 PD 곱하기 로그 q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쪽에 있는 PD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PD는 P D인데 Y 바 X가 됐었죠. 그리고 이 PD는 이제 PD의 X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두 개를 합쳐서 이제 XY를 합치게 될 때 이 두 개의 이제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분포를 마지널링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P D
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조건부 확률 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곱셈은 이렇게 PD X, Y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바로 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XY에 대해서 PD X, Y 곱하기 여기에 있는 로그 Q Y 바 X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여기 마이너스 붙은 값이 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컨스턴트 상수값은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로그의 이 엔트로피 부분, 이 엔트로피 부분은 세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 KL 발산을 최소화시킬 때에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포가 경험적 분포이잖아요. 앞에서 봤던 이 정의로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 다시 써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곱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로그 q y 바 x가 우리가 모델의 입장에서 이렇게 p yn 바 xn 세타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그 모든 xy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인 n분의 1을 n분의 1을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x와 y의 순서쌍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하고 걔를 평균 낸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x와 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NLL을 미니마이징 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NLL, 컨디셔널 NLL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이 수식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컨디셔널 NLL의 이제 정의였었죠. 걔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두 개의 분포 x가 주어졌을 때 y의 출력 분포를 KL 다이버전스로 최소화시키고 x에 대해서 평균값을 낸 것이랑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도학습에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NLL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 MLE가 결과적으로 모델의 조건부 분포를 데이터의 경험적 조건부 분포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